여기는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외로움 속에 홀로 있어야 하진 않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을 꺼내고 싶은 순간에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일원 리라라고 합니다. 저는 숲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잔디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꽃잔디입니다. 저희는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공익활동 커뮤니티 모임으로 만났고요. 작년 2024년 6월부터 저희가 활동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많은 분들한테 외로움 관련해서 또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작년에 시작할 때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게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 감정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외로움을 지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스스로 또는 타인들한테 폭력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옆에서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작년에는 외로움 지원책 대백과를 저희가 만들기도 했어요. 외로움 지원책 대백과는 파란색으로 쨍한 표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에게, 지인들에게, 또 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정부 및 시민사회, 그리고 마지막 기업들에게까지 각 6개의 그 군집들에게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어떤 안내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 대백과에 157개 항목을 넣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읽고 피드백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얘기들이 정말 실제 저희한테 어떤 사례로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널리 확산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백과 얘기도 조금 나누면서 저희 두 명이 각자 일상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 좌충우돌이 있었는지까지도 나누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처음 고민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사실 작년은 아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외로움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의도치 않은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일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렇게 엮어진 끈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든지 또 혼자 있든지 간에 이 뭔가 공허함은 뭘까 굉장히 궁금해지면서도 때로는 저를 되게 아프게 만드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리라 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의도치 않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단절됐잖아요. 점차 제 안에서 그 외로움이 커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외로운 게 단지 그 감정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웹툰 중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도 발현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외로움은 각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다루기보다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항상 확보돼 있다면
이것들을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 대백과가 탄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6개 군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반에 나에게 그리고 지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어 놨거든요. 저희가 여러 책들도 참조하고 우리나라 또는 외국 사례도 좀 참조해 가면서 실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떠한 실천들이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맞는 방식으로 실천 가능하게끔 나열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제 스스로의 외로움을 다루는 거 이렇게 견주어 보기도 했고, 일상에 가끔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돌보기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됐지만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을지 어떤 안내서, 지침서가 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른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저는 원래 대면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진 곳에 가서 더 대화가 원활하고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대화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도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끊기다가 몇 군데 복지관에 한번 초대받아 가보게 되었어요. 이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더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커뮤니티를 일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어 놀이공원에 가고 같이 음.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매주 아주 많은 활동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 이런 사업들로 기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나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 액션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수준의 연결을 원하고, 그리고 각자 지금 중요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일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나누기 좀 꺼려하시고 그런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저희가 이 재백과를 작업할 때도 나 스스로한테 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지인들이 가까이서 곁에서 좀 할 수 있는 지원,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저희가 담게 된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로움을 지원한다."라는 정책이 나올 때 보통 이벤트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참가하고 나서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립, 다시 단절, 이런 좀 끊기는 순환 구조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꽃잔디 님의 어떤 공모원들을 모집하는 그걸 계기로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아, 먼저 나 스스로의 외로움을 좀 이해해 주고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인들한테 외로움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뭔가 딱 각을 잡고 들어 줘야만 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뭔가 예를 들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해 주기, 그 사람 곁에 있어 주기, 이런 것들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하게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오늘 또 그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 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적어 놓은 편이에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을 한번 해 보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해결자로 지인한테 나서기보다는 그냥 존재로서 만나기.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아무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정해 놓지 않더라도 그냥 곁에 있으면서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뭔가를 구경하러 가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거를 이거를 저희가 같이 만들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이나 이런 걸 보긴 봤지만 가장 이 대백과에 힘있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 6명 모였을 때 각자 외로움 때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떨 때 도움이 됐었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됐던 엑기스를 담았던 과정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도 그냥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창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먼저 꺼내 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유용하게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눴던 것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혹시 꽃잔디 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됐던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외향적이라서 외로움을 안 겪어봤다? 이거는 좀 거짓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빴거든요. 항상 뭔가를 하고 항상 누군가를 만났어야 됐고 어쩌면 24시간을 다 채우려고 했었던 그 본질은 제 안에 저도 몰랐던 어떤 공허한 어떤 것들? 저 자신하고 연결되지 못했던 그 빈자리들을 뭔가라도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의 연속으로 그냥 바빴던 것 음. 같은데 저는 여기 데베카 나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들 중에 굳이 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물건을 구입할 때 온라인이 아니라 상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해라 이 항목도 있었는데 적을 땐 몰랐는데 이 데베카 나오고 나서 몇 번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다가 그 항목이 떠올랐었어요. 음. 내가 혹시 요 앞에 상점에 나가서 그럼 그 상점에 나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어쨌든 주변 환경을 내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생략하지 않고 온전히 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지금 다운된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모르게 나가서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그 과정에 뭔가 나한테 도움될 만한 어떤 사인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스스로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 특히 많은 항목이 있지만 각자한테 맞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클리어한다 생각하고 해보고 아 이게 유독 나한테 좀 맞구나. 내 외로움이 진짜 좀 해소가 되는구나. 달래지는구나. 그런 걸 기억해 둔 다음에 그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굳이 데이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 놨는데 굳이 싶은 일들을 직접 해 보는 거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상점에 직접 나가서 환기를 시키는 것들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떠오르는 거는 굳이 예쁜 접시에다 플레이팅을 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선물하는 그런 것들도 또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뭔가 제 스스로 그냥 항상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와서 그냥 돌려 먹었던 것도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먹으니까 색다른 기분이 들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 채워지는 기분도 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여기 책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외로움에 대해서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외로움 자체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외로움은 어떤 모양인지, 나의 외로움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터놓고 이해해 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자기 속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뭔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 보면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맞아요. 나한테 찾아오는 외로움, 그 공허함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걸고 그게 정체가 뭘까 궁금해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함께 공존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 과정에서 진땀을 빼거나 좀 당황하거나 그런 자신마저도 내가 스스로 다독이면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은 항상 지치고 무너지고 또 언젠가는 이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께 돌보고 또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지지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거. 음.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거나 지인이 가까이 항시 붙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외로움이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음. 혼자 있든지 누구랑 같이 살든지 그리고 대가족을 이뤄서 북적이면서 살든지 그 형태는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하고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물이나 예술품,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에서도 내가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소통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지,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얼마나 맺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외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얘기가 혼자 있을 때보다 남편과 있고 남편하고 있을 때보다 아이들하고 북적이고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외롭다. 그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내가 혼자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저희가 또 고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립되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 있더라도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백과의 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지원책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핵심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언하지 않고 쉽게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럴 때 정말 공감하는 경청의 태도이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진짜 알아차리는, 내가 충고를 하지는 않지만 조언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은 되게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 에너지를 주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쉽게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게 아닌가. 아무리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더라도 뭔가 '이 사람의 삶은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함께 해 준다면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책들, 정말 핵심은 그 사람을 정말 궁금해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존재가 요즘 일상을 지내면서 정말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거 또는 뭐 기대나 열망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사실 삶이라는 게 항상 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업 다운 업 다운. 그래서 어쩔 때는 지칠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루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런 감정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터놓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 거, 그런 경험을 지인들로부터 하고 그것들을 계속 쌓도록 본인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롭다고 이야기하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외롭다고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거나,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 북적북적 하는데 너가 외로울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오해들로 둘러싸여진 편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으로도 차단하게 되잖아요. 아, 더 이상 이 얘긴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외롭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과 함께 수용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말씀 들어보니까 외로움이나 고립, 고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따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대백과에 나온 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지인으로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 항목들과 그리고 저희 나름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인들 있고 그다음부터 모임을 통해서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또는 정부나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지원책들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열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더 이 항목 안에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시키기까지 그 어떤 계단이 되어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 싶네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적인 시선과 또 그런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정확히 외로움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크게는 사회복지 쪽 종사자분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편의점이라던가 그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 상점들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고시원도 많거든요. 고시원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일하시는 총무님들이나, 그리고 복권 판매점도 곳곳마다 있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그 동네에 외로움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주민들과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로움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다루고 해소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지원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위치에 많이 퍼져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찬찬히 좀 들여다보고 같이 연결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는 그런 방송이 돼도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책에도 인트로에도 나와 있는데,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또 외로움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어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또 우리가 천천히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앞으로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공무원분이 오셔서 본인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외로움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더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저희가 켜켜이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을 지원하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